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자부터 살펴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뜻에서 병부절자. 근데 이제 병부의 반쪽을 본따 병부절이고 무릎 꿇다라는 뜻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표정을 되게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쓰죠. 개견자 부수예요. 그래서 짐승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개, 마치 개처럼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죄를 크게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범할 범자입니다. 그래서 범죄, 그다음에 범인. 누가 범인인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방범.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죠. 대나무의 옷을 본뜬 거예요. 대나무에 수레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뭔가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없는 건데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나무와 수레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감옥이어가지고 수레 있죠? 이렇게 수레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가지고 사람이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뭔가 범죄자. 범죄자를 이렇게 감옥에다 갖추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범죄를 못 저지르게끔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법, 본보기, 범자가 됐어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범위, 규범을 지켜야 된다.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겠죠?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람들은 이제 굴을 지었다 했었죠?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엄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감춰진 언덕을 뜻하는데 이게 집이란 뜻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굴바위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동굴에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다고 했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굴바위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안에 문이 좁아졌어요. 좁아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비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재앙이란 뜻의 재앙, 액자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재앙이란 뜻이었죠? 근데 이 재앙이 사람인의 바뀐 부수거든요. 이렇게도 들어가게 되고 그 매일 할 때 매양매자 여기에 들어간 한자라던가 지금 나온 이게 전부 다 사람인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사람에게 닥칠 위험하니 위험할 인자. 위험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말로써 위험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끔 상대방을 속인다 라는 뜻의 속일 괴자가 됐어요. 이건 그래서 궤변에 늘어놓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자, 위험한데 자, 몸이 위험하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겠죠? 그 몸 자체가. 그래서 약할 취가 됐어요. 취약한 약점이 드러났다. 취약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무릎을 꿇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넘칠 범자가 됐어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무릎 꿇을 절자와 관련된 거 일단 무릎 꿇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가 한자의 부수자가 되면 아래처럼 이렇게 바뀌는데요. 보통은 이 한자가 이제 한자의 일부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네. 무릎 꿇다라는 뜻의 한자로서 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가다. 다음 소죠? 소자. 그다음 멈추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 소오자이기도 하지만 정오 12시, 난 12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계속 가다가 12시쯤에 멈춰서 멈출지자 무릎을 꿇어서 어떠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처벌을 내린다. 위쪽이 이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한 게.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본보기, 그러니까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슬이다. 자슬을 어자. 어명이할 때 쓰는 한자요. 임금이 어떠한 백성,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걸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 그 다음에 제어할 수가 없다.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암행어사 출두할 수 어사.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하얗다 비수죠. 하얀 비수입니다. 하얀 비수란 뜻으로서 자, 이 비수 앞에 곧 무릎을 끊는다. 곧 무릎을 끊는다고 해서 곧 즉자. 곧바로란 뜻이에요. 즉각, 즉시.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대나무에다가 좋다는 뜻이죠. 좋을 양자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좋게 무릎을 꿇은 모양처럼 뭔가 사이사이에 마디가 생긴 거예요. 여기 마디 있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요. 이러한 마디가 생겼다고 해서 마디 절자가 됐어요. 절도 있다. 절제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다 나무 목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마디 한마디 한마디 해가지고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뭐냐면 빚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해 빚을 뜻해요. 이렇게 머리 빗을 때 쓰는 거에서 빚줄이라는 한자 만들어졌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과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서 이렇게 무언가 마음을 놓고 뒹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뒹굴다는 뜻인데 자 저녁에 뒹굴어요. 무릎 꿇고서 무릎 꿇으면 뒹굴긴 하는데 자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죠. 지멋대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왼쪽 오른쪽 하면 뒹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이냐고 하면서 뭔가 이제 원망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원망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원망할 원자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다, 원성이 자자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비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사람이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완연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완연할 완자가 됩니다. 자, 완연하다라는 뜻은요.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연하다가요. 그래서 집에서 사람이 이렇게 저녁에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집안에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집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뚜렷하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자녀자를 붙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 저녁에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가 아름답다, 아름다울 완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 완자라는 음가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완을 이렇게 쓴 거고요. 사람의 신체, 육체와 관련된 단어를 만드는 육달월이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 기관 중의 일부인 팔이 된 거예요. 팔 완자. 그래서 완골, 완력, 수완이 좋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무릎을 꿇는 사람 있죠? 무릎을 꿇는 사람을 자, 손이란 뜻이에요. 손으로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육달월이죠? 그래서 몸을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 같은 걸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옷, 그리고 무언가 잘 먹어야겠죠? 먹다. 그리고 자신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한테 뭔가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다. 이러한 뜻이 되어서 옷복, 먹을 복, 복종할 복. 그래서 복종, 복장, 복용하다. 자, 이 한자별로 자, 복종하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복종할 복자를 쓰는 거고요. 복장은 옷에 관련된 거죠. 옷에 관련된 거. 그 다음 복용하다 무언가를 먹는 거죠. 여기서 먹다란 뜻으로 써요. 그래서 단어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인가 아마 이번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자,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90도로 돌려가지고 쇠고랑이 됐어요. 잘못했을 때 쓰는 수갑 있죠?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쇠고랑, 수갑을 차서 다행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행, 행자가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 무언가를 잘 다스려서 재산이든 자신의 실력이든 무언가 잘 다스려가지고 어떠한 타인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은혜 같은 것도 갚다. 부모나 선생님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거겠죠? 그래서 알릴고 갚을 뭐가 됐어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낳은 아래 모습을 본따 가지고 알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 이게 알란자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가 낳은 아래 모습을 본뜬 것 점을 2개 이렇게까지 추가로 찍어갖고 잠시만요. 왜 잘 안되지? 네, 그래서
R의 모습을 본따서 R, 란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 2개가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무언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습을 이제 나타내요. 그래서 왕성할 묘자, 그 다음에 토끼를 나타내는 토끼 묘자. 토끼가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여기 커다란 귀를 가진 토끼의 모습을 나타내요. 토끼 토자. 토끼는 넷째 지시이기 때문에 넷째 지시 묘자. 자축이묘 진사음이 신유수를 할 때 네, 묘자에 해당되는 이 토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한자 같은 경우는 좋을 양자죠. 좋을 양자이기 때문에 이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왕성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죠, 이거. 그래서 왕성하고 선량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 벼슬 병자가 됐어요. 추기경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다음, 자, 무언가 왕성하게 났죠? 왕성하게 나는 나무, 곧 그 나무는 뭐다? 버들나무입니다. 버들, 류자가 됐어요. 버들나무, 류자가 돼서 화류계는 되게 화려하죠? 이제 겉으로 이제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류계라던가 양류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어쨌든 버들나무와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한자는 결국에는 이 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밭에서 왕성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밭에 머무른다. 머무를 유자 유학생 뭔가 보류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숫자를 붙여가지고 이 류자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낙순물이 됐어요. 낙순물류. 증류수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조개패자죠. 자, 당연히 조개란 뜻이겠지만 조개라는 뜻보다는 옛날엔 조개가 화폐의 단위로 쓰였어요. 그래서 돈, 재물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쓰고요. 무언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어떤 재물을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 무역하고 뭔가 바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할무, 바꿀무자. 그래서 무역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해요. 다음에는 자, 이거는 상자거든요. 상자에 무릎을 꿇은 거 이렇게. 그래서 무언가 높게 바란다.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게 우러러보다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신앙심 할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손이란 한자죠. 네, 손이란 한자에 높다란 뜻으로써 쓰여가지고 손으로 높이 있는 것을 누른다. 누를 억자. 억압하다. 억제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해요. 그다음 어떠한 높은 사람이네요. 높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자 무언가를 자 높은 사람을 직접 가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맞이할 영자가 됐어요. 영입하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어떠한 높은 사람의 자 이거 같은 이거에다 한일자거든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에게
이제 뭔가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뭔가 이렇게 도장을 꽝꽝꽝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종이에다가. 그래서 도장을 찍을 인자.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높은 사람이 귀로 무언가 음악이라던가 좋은 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요자. 무료한 삶을 즐기다 할 때 무료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한자. 이건 사람이 선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거든요. 서다란 뜻의 설립자. 이게 설립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나란히 설 병자. 병행하다. 병설유치원. 네, 같이 세워진 거.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 밑자가 됐네요. 그래서 위격. 자리의 그 격식이라는 거죠. 위계질서. 위치. 품위를 지키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섰어요. 서서 자, 눈에서 뭔가 눈물이 나는 거네요. 물이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서면서 흐느끼면서 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울다. 을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한자를 쓰고 울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했었던 나란히 설평을 이렇게 부숫자로 써가지고 만든 한자예요. 나리자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서면서 해처럼 마치 점점점 넓어졌다는 거. 넓을 보. 혹은 이렇게 널리 이렇게 통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이란 뜻이요. 보통 보자. 보급하다. 보편적이다. 아니 보통이란 뜻으로 해석할 때는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해 아래에 서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보통이란 뜻으로 쓰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가 들어가가지고 말로 널리 무언가 아낀 이제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거야. 족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족보라는 뜻이라던가 족보뿐만이 아니고 악기, 음악에 관련된 걸로써 이제 해석해보면 악보로도 해석이 되겠죠? 악보, 보. 악보, 계보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손이란 뜻이죠? 손으로 서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갈 납자. 납치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쌀이죠? 쌀을 써가지고 쌀 같은 거를 어떠한 조그만 나랄로 바꾼 걸 나랄 립자. 쌀을 조그맣게 빻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자, 발입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립자 똑같죠? 그래서 형성자예요. 자, 그 다음.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마을이죠? 마을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이란 뜻이라서 아이, 동. 이 동이 종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형성자가 됐고요. 자, 새로 만든 어떠한 종을 뜻합니다. 세북, 종. 혹은 아이가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만든 종을 치면서 놀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타종.
경종을 울리다. 경고하는 거죠. 사종은 뭔가 이제 종을 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이 한자에다가 자, 나무 위에 선 사람. 네, 나무 위에 선 사람이요. 그리고 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무가 있고 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를 부모가 이렇게 위에서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버이다 라고 해서 어버이 친자가 됐고요. 친화 친자도 돼요. 그리고 서서 자,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쳐가지고 무언가 내가 서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새로울 신자가 됐어. 되게 많이 쓰이죠 이거. 신규 참신하다. 그 다음에 신예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는 이렇게 배에 꼬인 용의 모습을 본뜬 거야. 용자. 용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네, 이런 용이 이렇게 나타난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용이란 뜻의 한자고요. 여기에 옷이란 뜻의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용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폭포에서 나타났든 어쨌든 비를 내리게 하든 해가지고 옷을 젖게 하면서 뭔가 습격되듯이 습격받듯이 이러한 느낌으로 써가지고 습격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받을 습자가 돼가지고 습격 피격당하다 뭐 이런 단어를 만들 때 써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서가지고 뭔가 하는 거겠죠? 그건 말하다는 뜻이요. 서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소리란 뜻에서 소리 음자가 됐고요. 여기에 해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해가 이렇게 진 거예요.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어두워졌겠죠? 내가 서서 말해야 될 정도로 바깥이 어둡다는 뜻이요. 어둘 암자. 그리고 소리라던가 어떠한 설명을 듣고 마음 심자죠. 그래서 사람의 심장의 모습은 뜬 거고요. 당연히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뜻을 생각한다 해서 뜻 의자가 됐고요. 이 의가 억이라는 음가로 바뀌어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뜻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 금액을 딱 봤는데 되게 큰 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돈을 두고 갔을까?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지? 하면서 사람이 그러한 뜻을 생각해보는 억자 1억이란 뜻의 한자 그리고 마음 감정과 관련한 한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뜻을 생각해서 기억하면서 생각한다 기억하러 생각하러 자 기억하다 추억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자 소리 내는 거죠. 소리를 이제 많이 들어서 열십자긴 하지만 한자로 풀이될 땐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적은 문자들이 문장이나 글 소리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많이 들은 거를 문장이나 글로 적은 거예요. 문장
도장,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장자라는 음가를 이렇게 이어받고 언덕이란 뜻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언덕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이제 막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서서 많은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막을 장. 언덕으로 막은 거겠죠. 그래서 장벽, 고장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사람 인자의 변형. 오늘 사람 인자 변형 많죠? 이거 또 뭐가 있었어요? 이쪽에 네, 방금 전에 이걸 했었죠. 그리고 이것까지. 이건 특히 발 아래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인 발입니다. 사람인 발이라고 해서 사람과 관련된 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를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일을 다 했다. 마침내 다 할 경자. 사람이 뭔가 일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내면서 마쳤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경. 당연하게도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흙이 무언가 다 해가지고 어떠한 영역에 경계를 나는 거예요. 경계, 경자. 국경, 지경, 경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세금자가 들어가가지고 세를 다 해가지고 무언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울을 뜻하는 거예요. 거울경자. 일본에선 카가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거울이란 뜻이거든요.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안경,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안경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서서 뭔가 입으로 무언가를 침을 뱉는다는 뜻이요. 침, 자, 그다음에 갈라지다. 서서 있는데 입이 갈라지거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르다. 가르다란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갈랐어요. 하나가 있던 걸 두 개로 만들고 네 개로 만들고 그래서 곱하기란 뜻이 돼가지고 곱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할 때 쓰는 그 배자가 이 배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율 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흙을 갈라서 무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복돋아 줬다는 뜻이요. 복돋을 네. 아니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이렇게 씨앗으로 봐가지고요. 이 흙 밑에 이렇게 싹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응원해준다, 복돋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양하다, 재배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이 한자가 오른쪽에 들어가면 우부방이죠. 그래서 고을이란 뜻, 고을, 마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갖고 갈라놓은 고을을 마치 무언가로 마을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부, 마을부자. 그리고 이러한 마을들을 거느리다, 거느릴 부. 거느릴 부자라는 의미로 써가지고 부서, 부랑, 그리고 어떠한 물건의 일부민 부품 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한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물이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사람이 나누다란 뜻이었죠? 갈라지는 게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물을 나눠가지고 배상한다. 배상할 배자.
배상하다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칼이란 뜻이죠. 한쪽 칼. 그래서 칼로 갈라지게끔 쪼개다라는 뜻에서 쪼개 붙자, 부관참시, 해부시키다라는 단어들을 만들 때 이러한 한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영상이 좀 많이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시간 말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멈추면서 해서 약간 끊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